오늘은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난다, 거래대금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어딘가에서 돈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래량, 바로 돈의 유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통해서 우리가 주가의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도 유추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시장에서 거래량이 뜬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거래량이 늘어나면 주가는 어떻게 되는지,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주가가 꼭 상승하는 것은 아니죠.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주가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84를 누르면 한번 해볼까요? 0184. 0184를 보면 거래대금이 많은 순으로 이렇게 종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거래량이 많은 순으로 종목들이 나오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거래대금, 거래량이 되겠죠? 그럼 이 주식이 뉴스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는지, 아니면 사업의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주가는 이제 결국은 주식 매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매매가 되는 거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나올 수가 없는 거겠죠. 결국은 서로 윈윈이 돼야 되는 거죠. 팔려고 하는 자, 살려고 하는 자, 서로 이해관계가 떨어져야지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고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거래량과 주가를 보다 보면 의문점이 생깁니다. 거래량이 선행일까? 주가가 선행일까? 상승 추세에서 주가가 상승하면 거래량이 증가할까? 상승 추세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 주가가 상승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래량은 주가보다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이동평균선의 단점은 후행성 지표지만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추세 유지 혹은 반전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주가가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매집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고, 주가는 곧 상승한다는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주가가 고점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이미 이익을 충분히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나는 수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또 파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이미 오른 상태에서 앞에서 거래량보다 월등히 많이 나온다면 방금 말했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고 해석할 수 있고, 그렇다면 주가는 하락한다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거래량이 증가될 때와 감소될 때. 거래량이 증가될 때 주가의 모습도 상승 혹은 하락 혹은 행보가 되겠죠. 그러면서 주가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지, 급등이 되는지 점차 상승이 되는지, 거래량이 증가할 때 하락을 할 때는 급락이 되는지 점차 하락이 되는지, 행보하고 있을 때는 주가가 바닥인지 주가가 고가인지, 그럴 때 대응하는 방법은 다르겠죠. 보유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의 일반적인 사이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거래량이 바닥이고 주가가 바닥이면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주가가 상승이 되겠고, 거래량이 폭증이 되면 아마도 주가의 위치는 고가였을 거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감소되면서 주가가 하락되고 이런 사이클로 움직여 준다라는 거죠. 결국은 거래량이 터져야 할 구간에서 터지지 않으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로 우리가 주가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 패턴이 있습니다. 한 5가지로 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이렇게 바닥이 만들어지고 앞전에 이런 고점을 통과할 때, 결국은 주가가 이제 V자로 반등할 때, 코로나가 발발하고 그 이후에 주가는 더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주가는 이렇게 V자 반등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돈을 번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오히려 돈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죠. 또 현명하게 손절을 하고 다시 바닥에서 잡았다면 또 크게 수익을 얻었겠죠. 그래서 주가가 반등할 때는 앞에서 나온 거래량보다 많은 거래량이 동반돼야 된다라는 거고, 주가가 또 U자형으로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는, 주가 하락을 멈추고 완만한 모습을 보이면서 앞에서 나온 거래량보다 많은 거래량이 동반돼야 된다라는 거죠. 쌍바닥을 만들면서 상승하는 패턴도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바닥은 앞에 바닥보다 같거나 높아야 되고 그래야지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했고, 이렇게 여기에서 더 많은 거래량이 나와야 대량의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밑에도 3중 바닥을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쌍봉이 만들어지고 여기를 돌파할 때 대량의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라는 거죠. 역헤드 숄더의 모습이 되겠죠.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모습이 있고 앞전의 고점을 쌍봉을 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역헤드 숄더는 저항선을 세 번째 도전하고 돌파하는 패턴이 되겠죠.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세 번째 도전에서는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된다. 앞에서 좀 말했던 부분과 좀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가와 거래량의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겠죠. 주가가 높고 거래량도 높았을 때 4번의 패턴이 되죠. 주가는 상승하지만 거래량이 약간 감소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주가는 바닥에 있고 거래량이 점차 증가한다면 매수를 고려해야 되고,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그렇죠?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주가도 살짝 상승하고 있다. 매수 고려를 해야 되겠죠. 거래량은 움직임이 없지만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역시 매수를 고려해야 되겠고, 주가는 어느 정도 높아졌고 거래량이 약간 감소를 하겠죠. 그렇다면 매수를 중지해야 된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요 자리가 되겠죠. 주가는 고가권에서 거래량이 감소한다. 관망을 해야 되겠죠. 여기를 돌파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와 거래량의 상관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매매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많다고 거래대금이 많은 걸까요? 반대로 거래대금이 많다고 거래량이 많은 걸까요? 비교할 종목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 주에 1,000원 하는 종목이 거래량이 100만 주 터졌다면 거래대금은 10억이 되는 거죠. 100만 주가 터졌습니다. 거래량은 많지만 거래대금은 10억이고, 한 주에 10,000원을 하는 종목이 거래량 10만 주, 거래량은 덜 터졌지만 거래대금은 동일한 10억이 되는 겁니다. 거래량을 비교하면 1,000원 하는 종목이 10,000원 하는 종목보다 거래량은 10배가 많지만 거래대금은 같은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많다고 거래대금이 무조건 많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많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럼 거래대금이 많다는 것은 거래량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같은 거래대금이 10억이지만 거래량이 다 다르죠. 단가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래량 순위, 거래대금 순위 아니라는 것을 위에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은,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거래량이 터진 주가의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 되겠죠.
주가 유치가 저점인지 고점인지를 확인하면서 주가가 더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를 생각하면서 대응해야 되는데, 저점에서 처음으로 거래량이 터졌다면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추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거래 대금이 얼마 터졌는지도 같이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봉으로 쪼개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죠. 분봉에서 뭐 15분봉, 30분봉, 60분봉을 보면서 지지받는 구간이 어딘지, 저항 구간이 어딘지를 보면서 타점인지, 지금은 관망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주가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추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추적만 하다가 매매를 못했다 하더라도 일정한 패턴을 익힐 수가 있는 거고, 결국은 상승과 하락에서 사야 할 자리, 사지 말아야 할 자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 거래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동평균선은 저는 기준만 돼야 된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60일선을 지지해주면 무조건 매수다, 아니면 60일선 이탈하면 무조건 매도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기준을 보자라는 거죠.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60일선을 지키는 경우도 있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후에 상한가를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적인 수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